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사 중에서 체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21조. 자, 그러면 체언에 대해서 볼 텐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가지 품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체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단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명자가 이름 명자여서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니까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철수, 책 아니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명칭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명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명사를 이제 종류를 나눌 때 사용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자, 고유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 보통 명사가 있는데, 자, 구분 기준은 뭐냐면 고유명사는 개체가 대상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상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고유한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고유명사고, 보통 명사는 두루두루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나만 있으면 고유명사, 여러 개가 있으면 보통 명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 인천, 철수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지명이나 이름, 그럼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요. 나무나 꽃, 즉 대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바로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념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자, 자립명사랑 의존명사로 나누어지고요. 자립명사는 말 그대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말이 되고요. 의존명사는 자립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굳이 뭐가 중요하냐면 의존명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의존명사가. 자, 의존명사는 그러면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할 것이 많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이때 것이나 수라고 하는 게 바로 명사인데, 얘가 왜 명사가 되냐면 뒤쪽에 바로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서 그렇고요. 할 수가 있다 조사를 붙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앞에 공부하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것이 많지만 불완전하죠. 그렇죠? 따라서 의존명사는 앞쪽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는 수가 있다. 이상하죠. 그렇죠? 할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관형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의존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보면 단위를 나타내는 말도 바로 의존명사가 돼요. 사과 2개, 구두 한 켤레, 선생님 10분, 100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너는 본대로 말할 용기가 있느냐서 이런 대로도 있습니다. 이런 대로도. 자, 그런데 이 의존명사에서는 조금 구분할 게, 이 대로 같은 경우, 그럼 대로가 전부 다 의존명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말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쳤을 때, 이때 대로는 그러면 의존명사로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유는 의존명사라면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앞쪽에 뭐가 있냐, 말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명사 뒤에 붙는 말이니까 이때 대로는 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로라고 하는 게 조사의 대로랑 의존명사의 대로가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관형의 꾸밈을 받는 말이면 의존명사, 체언 뒤에 붙는 말이면 조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명사에 대해서는 개념이 한 이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네요. 자, 국어에서는 의존명사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서 수요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럼 일반적으로 의존명사가 단위를 나타낸다. 그런데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의존명사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립명사도 가능하기도 하네요. 예를 들어 사람은, 그렇죠, 자립명사죠. 그런데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서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그럼 예를 들면 자, 그 아이는 올해 9살이다 해서 이때 살이 혼자 쓸 수 없죠. 그렇죠? 9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의존명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사람, 당연히 자립명사가 되겠죠. 그런데 친구 5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가 되면 이때 사람은 친구 사람과 함께 안 되죠. 그쵸? 앞에 5이라고 하는 게 D를 꾸며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 5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때 사람이 바로 단위를 나타낸다. 아,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자, 이 글은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했을 때, 자 보세요. 이때 군대, 자 자립명사로 쓰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군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 기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밥 두 그릇. 근데 그릇은 그릇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릇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덩어리. 그럼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박 새 덩어리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덩어리가 졌다, 덩어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덩어리도 자립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정답은 바로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명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자 기출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번 출제가 돼서 이 체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꼭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대명사는 자 말 그대로 명사 대신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하고요. 자,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자, 지시, 가리키는 거랑 인칭, 즉 사람을 나타내는 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지시하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와 처소를 지시하는 대명사가 있는데, 이때 처소라는 단어는 조금 알아둡시다. 처소. 이 처소가 문법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돼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소는 무슨 뜻이냐? 바로 쉽게 표현하면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리키면 사물지시 대명사, 장소를 가리키면 처소지시 대명사. 그래서 뭐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거기, 저기, 어디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칭대명사는 자, 인칭대명사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누어지는데, 크게 세 가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1인칭은 나를 뜻하는 거죠. 나. 따라서 나, 저, 우리, 나의 복수형, 저희, 소인이, 짐이 이런 단어들이 있고, 자 2인칭은 상대방을 뜻하니까 너, 너희, 당신, 자네, 그대, 임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자, 3인칭은 나와 너가 아닌 제3자를 나타내고요. 따라서 그, 이분, 그분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등장합니다. 자, 인칭 대명사에서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미지칭 대명사랑 부정칭 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칭 대명사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미지칭 대명사는 요 미자가 아닐 미자인데 지자가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미지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뭐 할 때냐면 바로 모를 때 묻는 인칭 대명사가 바로 미지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냐, 누구냐, 그 얼굴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누구는 바로 미지칭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정칭은 뭐냐면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안 정한 겁니다. 그럼 미지칭이랑 차이가 뭐냐면 미지칭은 한 대상을 정해놓고 모르는 거라고 본다면 부정칭은 대상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대명사, 즉 아무나 다 가능한 게 바로 부정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나 괜찮은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해라, 따라 부정칭이 되고, 아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모른다기보다는 누구나 아무나 다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정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아요. 미지칭 대명사는 대상 한 대상을 모를 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부정칭 같은 경우는 여러 대상이 있을 때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로 바꿀 수 있으면은 부정칭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일단 개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엄마, 어디 가요? 자, 두 번째. 엄마, 어디 가요? 자, 이때 어디? 자, 미지칭일지 부정칭일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 어디 가요? 엄마, 어디 가요? 자, 이때. 자, 어느 게 미지칭이 될까요?
그렇죠. 위에 게 미지칭이 되겠죠. 밑에 거는 부정칭이 되죠. 자, 이유는 어디 가요는 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모를 때 쓰는 거고요. 밑에 어디 가요는 아무 곳이나 좋으니 가자는 뜻이니까 부정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제기칭 대명사는 단독으로 출제가 잘 돼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기칭은 이 제자가 뭐냐면 다시 제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 나올 때 다시 나타내는 거 바로 제기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가 바로 제기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저희, 당신 총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제기칭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기칭이 1인칭, 2인칭이랑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라고 하는 거는 1인칭의 저도 있잖아요. 그리고 1인칭의 저희도 있고 그리고 2인칭의 당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저희, 당신은 제기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기칭의 저희, 당신과 1, 2인칭의 저희, 당신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한 문장이 있을 때 앞쪽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두 번 나오게 되면 두 번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뒤쪽을 제기칭 대명사로 바꾸어서 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제기칭 대명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나 저희, 당신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면 제기칭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사람이 아니면 제기칭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때는 1인칭이 되는 거겠죠. 당신 같은 경우 너로 바꿀 수 있으면 2인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 잠깐 볼게요. 자, 철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자기만 안다니까 그럼 이때 자기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철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제기칭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만 안다니까 누구죠? 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문을 좀 바꿔서 선생님 저는요 라고 하면 1인칭이 되는 겁니다. 자,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이때 저희들은 바로 애들이 되겠죠. 따라서 제기칭이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소나무를 좋아하셨어. 저 소나무도 당신께서 심으셨지. 자, 이때 이 당신이 너가 심었다, 즉 상대방이 심었다는 뜻일까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나타낼까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제기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해야 돼요. 지금 문장에서 사람이 두 번 나올 때 뒤쪽을 대신 가리키는 게 대신 나타나는 게 제기칭 대명사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푼다? 앞에 있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면 제기칭으로 본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고 나나 너를 가리키면은 이거는 제기칭 대명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개념 필기 쪽에 내려가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한번 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것. 씌어서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랑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가 있더라. 자, 사물 지시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같은 게 있고 한번 써볼까요? 이것 또는 그것, 저것 같은 게 있고 자, 처소 지시할 때 처소 뭐라고요? 그렇죠.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여기, 뭐 거기, 저기 같은 말이 있겠죠. 자, 인칭 대명사는 1, 2,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나를 뜻합니다. 나. 그리고 저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라고 하는 나도 있겠죠. 그 다음 2인칭은 상대방을 뜻합니다. 따라서 너 또는 당신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은 나나 너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바로 3인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지칭과 부정칭은 두 개를 구분하라. 어떻게 구분? 모를 때 사용하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모를 때 물어보는 게 바로 미지칭 대명사고 부정칭은 어떤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즉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나 상관이 없을 때 바로 부정칭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칭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명사가 앞에 나온 사람이라고 할게요. 앞에 나온 사람이 다시 나타날 때 다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대명사이고 이때는 앞에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이면 제기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이 제기칭 대명사는 그 국어 교과서에서는 총 4개만 딱 정해놨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 저희, 당신. 따라서 뭘 구분해야 되냐면 1인칭의 저랑 저희랑 제기칭의 저희랑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인칭의 당신과 제기칭의 당신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지칭과 부정칭과 제기칭은 결국에 3인칭에 속한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예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저기 있는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배가 고파서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무엇? 자, 저기 있는 저 꽃의 이름을 모를 때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미지칭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어. 이때 무엇은 아무거나 먹어야겠다 이 뜻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부정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은 참 자상하세요. 자, 요즘 애들은 저희들끼리 밖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저희는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인칭 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때 저희는 요즘 애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제기칭 대명사로 볼 수 있고, 이때 제기칭은 3인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할 때, 이때 당신은 너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2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이때 당신은 너의 장서가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제기칭 대명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명사에 대해서 전체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출 OX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자, 우선 자, 기억을 먼저 보게 되면, 자, 기억. 자,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야? 라고 했을 때, 자, 1번 기억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 자, 이 문제 혹시 안 푼 학생이 있으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선택지가 상당히 어려웠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답 하나 고르고요. 자, 그것이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때 앞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이때 문장을 읽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 생각하면 그것 앞에 지금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리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읽어보면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러면 앞에 나온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는 거랑 민수가 화가 났다는 거. 이때 그것이 사실이야 물어보는 게 화가 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져간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간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따라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간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정답은 따라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 문제는 풀 때 뭐가 중요하냐면 문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지 않고 눈으로 풀게 되면은 그것은 가리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걸 가리키겠지?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앞에 있는 거네. 맞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무심결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읽어서 문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대명사 문제는 특히나. 자, 아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니은. 자, 아니 내가 영희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자, 이때 자기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민수가 되겠죠. 그렇죠? 민수가 분명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가 되겠죠. 따라서 2번 니은은 B가 앞서 언급한 민수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제기칭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나봐. 아무나 좋으니까, 그럼 대상을 안 정한 거죠. 그렇죠? 아무나니까 부정칭 대명사가 되겠다. 그러면 자,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정하지 않은 거겠죠?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라고 했으니까 이때 누구는 모를 때 사용하는 미지칭 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번. 자,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니? 라고 했더니
네, 중생대 공료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자, 이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신이 선생님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손으로 갑자기 골라주고 그럼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할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2인칭 땡 틀렸죠. 제기칭 대명사니까 3인칭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X. 자, 그랬더니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라고 했더니 이때 우리는 1인칭이겠네요. 자, 그러면 자 2번 니은 청자를 포함한다. 학생이 사실은 내 아들이었어.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청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X. 자,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 한단다. 그럼 이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되겠네요. 역시나 제기칭 대명사니까 3인칭이니까 1인칭이 안 되겠네요. 3인칭이기 때문에 제기칭은 3인칭.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에서 자,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서 1, 2, 3인칭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 보듯이 동일한 형태가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당신이 젊었을 때 할머니가 되겠죠? 3인칭.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네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의 사례로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1인칭.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애들을 가리키죠. 오케이? 3인칭의 제기칭 대명사. 정답은 O. 자, 기억의 사례로 그렇게 말한 너는 누구냐? 미지칭 대명사.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정칭 대명사. 자, 그런데 미지칭과 부정칭은 둘 다 몇 인칭? 그렇죠. 3인칭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명사 기출 OX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체험 수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수량 그리고 순서를 가리키는 말을 나타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걸 양수사라고 표현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걸 서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할 때, 자, 문장을 나타낼 때, 자, 수사 같은 경우는 체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될 수 있으면은 수사로 보는 거고, 조사 결합이 되지 않으면 바로 수관형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 주세요, 하나를 주세요 뒤쪽에 조사를 붙일 수 있죠. 수사가 되는데 사과 한 개 주세요, 한를 개 주세요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하는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개념 대 개념까지 준비했는데 요거는 따로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어렵지 않고, 자,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한다? 조사 결합이 되느냐, 조사 결합이 불가능하냐. 그래서 수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 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다. 자, 뭘 봐야 되죠? 그렇죠. 2를 봐야 돼요. 2가 조사니까 5은 수사구나. 야구를 좋아하는 5사람이 모였다. 뒤에 조사가 없죠. 그렇죠? 대신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따라서 이때 5은 수관형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사 관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서 혼동하기 쉽다. 문장에서 둘 다 활용하지 않고 사물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고 있지만 수관형사는 수사와 달리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수관형사는 의존명사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 뒤쪽에 뭐가 결합되어 있다?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기억의 7개월. 개월을 꾸며주고 있네요. 따라서 수관형사. 자, 5판. 역시나 판이라는 의존명사 꾸며주고 있죠. 수관형사. 자, 그 다음 8년. 역시나 꾸며주고 있네요. 수관형사. 자, 그 다음 하나를 사왔다. 수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셋째로 들어왔다. 뒤에 조사가 붙었죠. 역시나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기억과 니은은 수관형사. 정답은 O. 자, 이번에 수사 디귿은 빠져야겠네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체온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자, 마지막에 빈칸 테스트를 통해서 여태까지 배운 개념 한번 정리해보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1번 품사의 명칭은 그렇죠, 사로 끝납니다. 품사의 명칭은 사로 끝나고, 자, 문장 성분의 명칭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렇죠, 어로 끝납니다. 자, 품사 분류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의미, 3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품사 중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는 총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동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서술격 조사, 이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무엇의 꾸밈? 그렇죠, 관, 형, 어의 꾸밈을 받는다. 자, 5번 누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냐? 누구? 모르겠네요. 따라서 미지칭.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구나. 따라서 부정칭. 자, 6번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책을 골라주셨어요. 이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제기칭 대명사. 자, 7번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할 때 조사가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될 수 있으면 그렇죠, 수사. 조사를 결합할 수 없고 디오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으면 수관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꼭 듣고 난 뒤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고요. 가급적 이제 문제를 먼저 풀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